국내 레저 산업의 한 축이 구조적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강원도로 겨울 휴가를 떠납니다. 자녀들은 설원에서의 경험을 기대하며 며칠 전부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가장은 그 모습에 흐뭇해하며 여정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나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받아든 신용카드 청구서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명세서에 찍힌 금액은 무려 170만 원. 일반적인 직장인의 두세 달 치 주거비가 단 며칠 만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마주한 참담한 가성비입니다. 설질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스키장이라기보다 밭을 가는 수준에 가깝고 리프트 탑승을 위해 혹한 속에서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비효율을 감내해야 합니다. 게다가 서비스 마인드가 실종된 직원들의 태도는 불쾌지수만 높일 뿐입니다. 도대체 한국의 스키 리조트 산업에 무슨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인플레이션이나 운영진의 과도한 이익 추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겨울 관광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매우 위험하고도 명확한 경제적 시그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객보다 직원이 먼저 이탈하고 있는 한국 스키장의 몰락,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부실과 불편한 진실을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이 분석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왜 여러분이 올겨울 국내 리조트 대신 공항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지 그 냉혹한 경제적 셈법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스키장에서 가장 먼저 비용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 것은 가격에 분노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바로 현장을 지탱해야 할 노동 인력입니다. 지난 시즌 스키장을 방문했던 분들은 아마 매우 기형적인 운영 실태를 목격하셨을 겁니다. 리프트 가동은 중단되어 있고 안전을 책임질 요원은 전무하며 식사를 위해 찾은 식당은 피크타임인 점심시간에도 영업을 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 말입니다. 단순히 운이 나빴던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는 특정 사업장이 아닌 전국 스키장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심각한 노동 공급 쇼크의 결과물입니다. 실제 현장 근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영하 10도의 혹한을 온몸으로 견디며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지만 보상은 최저임금 수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키에 대한 열정이나 무료 리프트 이용권이라는 비금전적 인센티브 때문에 청년층의 노동 유입이 활발했지만 현재는 그러한 유인책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스키를 소비하는 젊은 인구층 자체가 시장에서 소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스키 산업이 직면한 숫자는 매우 냉정하고 잔혹합니다. 2011년만 하더라도 연간 686만 명이 스키장을 찾았습니다. 전 국민 7명 중 1명이 겨울 스포츠를 즐겼다는 통계입니다. 바야흐로 스키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표를 보면 방문객은 443만 명으로 급락했습니다. 무려 40%의 시장 수요가 증발한 것입니다. 매출이 급감하자 운영사들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고정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부터 가혹하게 삭감했습니다. 정규직은 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그 자리마저 다시 초단기 아르바이트로 대체되었습니다. 숙련된 엔지니어나 안전관리자가 떠난 자리를 경험이 전무한 단기 인력이 채우게 되니 서비스 품질은 보급선이 끊긴 전장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인력 부족이 서비스 퀄리티 하락을 부르고 이것이 고객 이탈을 가속화하며 다시 수익 악화로 이어져 인건비를 더 삭감해야 하는 데스 스파이럴, 즉 죽음의 악순환.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한국의 스키 리조트는 결국 산업 지도에서 영구히 삭제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충격적인 지정학적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 침체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한반도는 스키 리조트 사업이 불가능한 땅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도대체 스키장 오너들은 왜 이런 무리한 배짱 영업을 지속하는 걸까요? 사실 그들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억울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한국에서 스키 비즈니스를 영위한다는 것은 자연과의 투쟁, 아니 기후 조건을 거스르는 역설적인 도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스키 산업이 성공하기 위한 3대 요소는 높은 고도, 낮은 기온, 그리고 풍부한 강설량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필수 조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합니다. 자, 객관적인 데이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 알프스가 3,000m, 유럽 스위스가 4,000m 급의 고산을 자랑할 때 남한 내륙 최고봉들은 2,000m를 넘지 못합니다.
산이 낮으니 평균 기온이 높고 자연스럽게 눈이 쌓여 있을 리 만무합니다. 게다가 한반도의 겨울은 지난 100년 동안 무려 18일이나 단축되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매년 삭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도는 낮고 기후는 아열대화되는데 눈까지 내리지 않는 나라. 이곳에서 스키장을 운영한다는 건 사실상 사막 한가운데서 제빙 사업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제적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핵심 문제는 눈의 공급 방식에 있습니다. 한국은 천혜의 자연설이 내리는 지역이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면 파우더 스노우가 무릎까지 쌓여있는 일본 에카이도와는 비용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국내 스키장은 거의 100% 인공제설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공눈을 생산하는 공정이 그야말로 현금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 하얀 설원이 사실은 전기를 태워 만든 거대한 산업 폐기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제설기라는 장비는 고압으로 물을 분사해 인공눈을 만들어내는데 이 기계 한 대가 하루 동안 소비하는 전력량이 일반 쌓인 가구의 열흘치 사용량을 상회합니다. 슬로프 하나당 이런 전력 괴물이 수십 대씩 배치되어 있고 물을 공급하는 고압 펌프까지 가동해야 하니 스키장이 받아보는 고지서는 단순한 요금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고장이나 다름없습니다. 1년 365일 중 고작 50일 남짓한 시즌 동안 1년치의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막대한 에너지 비용을 모두 회수해야 하는 기형적인 수익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25,000원짜리 비빔밥 논란은 단순한 폭리 행위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수익 모델을 지탱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키장 산업의 숨통을 끊어놓는 거시적 악재가 등장했습니다. 음악 바로 기후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용어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기업의 비용 구조를 타격하는 현상인데 한국 스키장이 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니 제설기를 더 강력하게, 더 오래 가동해야 하고 이는 곧장 에너지 비용의 폭증으로 이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부터 무려 40%나 인상되면서 운영사 입장에서는 예측 범위를 벗어난 비용 쇼크를 겪게 된 것입니다. 2015년 당시 5만 원 수준이던 리프트 이용권이 10만 원을 돌파하게 된 경제적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악. 소비자들은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진다며 분노하지만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운영진들은 전기료 납부 후 영업이익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이 한국의 스키장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혹자는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며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스키장이 최고의 레저 시설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었느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음악 분명 우리에게도 폭발적인 성장을 구가하던 시절이 존재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지금의 침체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시장 상황은 지금과 정반대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스키장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자 청년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주말이면 강원도로 향하는 영동 고속도로가 마비될 정도였고 리프트 탑승을 위해 1시간을 대기하는 비효율조차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던 호황기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대기시간마저도 커뮤니티 형성의 장으로 기능하며 소비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수천억 원 규모의 자본을 투하했고 콘도 회원권은 웃돈을 얹어 거래될 만큼 투기적 수요까지 몰렸습니다. 시설만 지으면 현금 흐름이 창출되던 공급자 우위의 시대였으니까요. 2011년에는 연간 이용객 686만 명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산업 사이클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학생들의 MT, 기업 연수, 가족 휴가의 최우선 선택지는 재고의 여지 없이 스키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했던 거품은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빠르게 붕괴했습니다. 그 몰락의 원인은 단편적이지 않고 매우 복합적입니다. 첫째로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자체가 변했습니다. 핵심 소비층인 20, 30대 인구가 급감했고 남은 청년층의 소비 패턴마저 극한의 추위를 견디는 아웃도어 활동에서 쾌적한 호텔을 즐기는 호캉스나 도심형 실내 레저로 이동했습니다. 음악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고생을 사서 할 이유가 없다는 합리적 소비 인식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이 바로 여행 수지의 글로벌화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진 지금의 소비자들은 냉철합니다. 강원도에서 바가지를 쓰며 170만 원을 지출하느니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해서라도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떠나겠다는 계산이 뇌리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음악, 가성비와 심리적 만족감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현대인들에게 한국 스키장은 투자 가치가 현저히 낮은 불량 상품으로 전락했습니다. 고비용을 들여 흙바닥이 드러난 빙판에서 위험을 감수하느니 확실한 보상이 따르는 대체제를 찾겠다는 시장의 논리가 한국 스키 산업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음악. 자, 여기서 냉정한 비교 우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 스키 마니아층이 한국 시장을 이탈하여 대거 일본으로 원정 스키를 떠나는 걸까요? 일본의 스키 산업은 한국과 투입되는 자원, 즉 팩터부터가 다릅니다. 그곳은 인위적으로 눈을 생산하는 제조업이 아니라 자연이 제공하는 자원을 활용하는 서비스업에 가깝습니다. 음악, 위카이도나 니가타 지역은 겨울 내내 최상급의 천연 파우더 스노우가 공급됩니다. 설질의 차이는 단순한 만족감을 넘어 안전과 직결되는데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푹신한 눈과 한국처럼 딱딱하게 굳은 아이스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격 경쟁력은 또 어떻습니까? 일본은 자연 강설량 덕분에 제설 비용이라는 고정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덕분에 리프트 이용료가 한국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저렴한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저비용 항공사의 노선 확장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왕복 항공권을 20만 원대로 확보할 수 있다면 일본 현지의 숙박과 식대를 모두 포함해도 강원도 리조트의 고물가 체류 비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음악 품질은 글로벌 톱티어 수준인데 비용은 비슷하거나 더 저렴하다면 이것은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승패가 이미 결정된 게임입니다.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한국 스키장에서 25,000원짜리 저품질 식사를 하며 줄을 서는 비효율을 감내할 이유가 단 1%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러한 자연적 비교 우위를 앞세워 한국의 레저 수요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무기로 삼은 일본이 우리를 압박해오는 동안 서쪽의 중국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식을 파괴하는 천문학적인 자본의 공습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이 두 거대 세력 사이에서 방향타를 잃고 고립된 외딴 섬처럼 표류하고 있습니다. 음악 중국은 기후라는 변수 자체를 자본으로 삭제해버리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날씨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실내에 인공산맥을 건설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접근입니다. 하얼빈의 완다 스키파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이 실내 스키장은 슬로프 길이가 무려 500m에 달하며 높이는 아파트 30층과 맞먹습니다. 외부 기온이 영상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일지라도 내부는 1년 365일 최상의 설질을 유지하며 스키어들을 유혹합니다. 음악 복합 쇼핑몰 및 최고급 호텔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 거대 자본의 괴물은 음악 전 세계의 관광 수요를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스키장의 큰손이었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은 이제 자국에 건설된 최첨단 실내 시설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결국 한국은 자연설을 앞세운 일본과 자본력으로 무장한 중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위 넛크래커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악화되자 국내 스키장들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바로 통합 시즌권이라는 이름의 초저가 덤핑 공세입니다. 5곳의 스키장이 연합하여 시즌권을 헐값에 내놓은 이면에는 소비자 복지가 아닌 처절한 생존 본능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폐업하기 전에, 문을 닫기 전에 제발 한 번만 방문해달라는 기업의 비명에 가깝습니다. 리프트권에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일단 모객에 성공해야 식음료 판매와 장비 대여료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전략이 유효할까요? 저렴한 가격에 이끌려 방문한 소비자가 흙바닥이 드러난 슬로프와 낙후된 서비스에 실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고착화되는 순간 해당 산업의 생명력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스키장들이 이러한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는 것은 그만큼 경영 환경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방증입니다. 이미 줄폐업의 공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기도권 스키어들의 성지였던 스타힐 리조트와 베어스타운, 그리고 양지파인 리조트가 잇따라 영업을 중단하거나 무기한 휴장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베어스타운의 리프트 역주행 사고라는 후진국형 참사는 결정적인 타격이 되었고
주변 상권은 인적이 끊겨 마치 유령 도시와 같은 을씨년스러운 풍경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음악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이 붕괴의 서막일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운영 중인 스키장 가운데 대여섯 곳이 이미 폐업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고 있습니다. 이제 스키장은 더 이상 겨울 스포츠의 장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리프트를 관광용 케이블카로 전환하고 슬로프를 잔디 썰매장이나 골프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기형적인 구조 조정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직시해야 할 공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음악 국내 스키 산업의 몰락은 단지 하나의 레저 산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후플레이션이 실물 경제를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최초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내리지 않으면 스키장만 타격을 입을까요? 아닙니다. 겨울 의류 시장이 얼어붙고 겨울 축제에 의존하던 지역 경제 생태계가 송두리째 붕괴합니다. 이는 농산물 가격 급등과 에너지 비용 상승이라는 거시 경제의 악순환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악 스키장은 이러한 변화의 파도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충격적으로 맞이한 기후위기의 표본일 뿐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한국의 겨울과 소중한 추억들이 자본의 논리와 기후변화 앞에서 속절없이 증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키 산업을 넘어 우리 삶 전반을 강타할 거대한 경제적 재앙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음악, 오늘의 분석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국 스키장의 몰락은 세 가지 거시적 요인이 충돌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첫째, 음악. 기온 상승과 에너지 비용 폭등이 불러온 기후플레이션의 압박. 둘째, 음악. 가성비와 확실한 경험을 째야 국내 여행을 외면하는 MZ세대의 소비 패턴 변화. 셋째, 일본의 파우더 스노우와 중국의 압도적 자본력이라는 강력한 대체제의 부상입니다. 이 삼각 파도 앞에서 국내 스키 산업은 회생불능 상태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릴 적 눈밭을 구르며 느꼈던 그 낭만적인 겨울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세대에게 스키장은 박물관 사진 자료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뼈아픈 현실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받아든 냉혹한 성적표입니다. 여러분은 올겨울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70만 원을 지불하고 강원도에 녹아내린 얼음판 위에서 마지막 낭만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비용으로 새로운 경험을 찾아 과감히 해외행 비행기에 오르시겠습니까? 선택은 온전히 음악, 소비자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연을 경시하고 환경의 경고 신호를 무시한 대가는 결국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고 아름다운 거대한 산업의 쇠락이 결국 우리의 추억마저 잠식해 들어간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오늘 무한도전이 준비한 심층 분석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시각은 어떠십니까? 텅 빈 스키장이 보내는 이 경제적 경고 신호가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댓글란에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식견을 남겨주십시오. 음악 복잡한 세계 경제의 흐름과 사회 이면의 구조적 모순을 계속해서 파헤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클릭 한 번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자본이자 더 수준 높은 영상을 생산하는 핵심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 한층 더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글로벌 경제 전망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무한도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음악